원주월의 송기현입니다. 좀 저로서는 좀 답답하네요. 이게 우리 후보자님이 증여의 당사자입니까? 아닙니다. 네. 이게 장모하고 배우자 그리고 장모하고 손녀 이 사이에 증여하고 수중이 이루어진 건데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남편이 사회생활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배우자의 재산관계 심지어 장모나 처형의 거래까지 뭐 이렇게 관여하고 책임지고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그렇죠? 네. 이게 부부별산제라서 부부 사이 재산은 완전히 별개인데 그 배우자의 재산 출처가 불명확하다고 하면 그것이 혹시 어떻게 잘못됐는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출처가 명확한 배우자의 재산에 가서 논란이 된다는 것이 저로서는 우리나라 사법 절차, 법체계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배우자님께서도 너무 그렇게만 얘기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장모가 증여하겠다는 걸 그걸 뭐 남편이 그 사위가 정치인이고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네, 좀 책임감을 느끼세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 저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밤을 새고 일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깊숙이 관여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제가 현직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달라고 했고.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의 감정이 있는 것은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에 후보자님께서 여성이고 이게 남편이 상대방이 이런 관계가 있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까요? 난 여기 이 사회적인 논의 자체도 일종의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좀 선입견으로 깔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남편이면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전 독자적인 거죠. 더 자기 혼자 받은 거면은. 근데 왜 배우자의 재산에 저 남편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까? 물론 법에 위반해서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법의 한도 내에서 배우자가 한다 그러면 남편이 그 이상 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그래서 절대 이게 홍종학 배우자 이 문제 후보자 이 문제는 이 문제가 될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이렇게 배우자 사이에 그걸 똑같이 한 몸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재산까지도 현행 보면 분명히 부부별산대로 돼 있는데. 네, 존경하는 우리 송기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상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관여할 여지가 없는 사안이죠. 네. 또 하나 이제 우리 홍종학 후보자님께서 이렇게 많이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대기업이나 그 재벌이 잡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세력이 홍종학 후보자를 굉장히 견제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 배후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홍종학 후보자가 평소에 국회의원 시절에도 그렇고 우리 중소기업의 발전에서 누구보다 소신을 갖고 열심히 했다는 거는 맞죠, 그죠? 네, 소신이죠. 제가 중산층과 서민의 어려운 사정,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통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한국 경제의 새로운 발전을 가져온다고 주장을 하는 가운데 우리 대기업 개혁을 많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아마 저도 그런 것 때문에 기득권 계층에서 견제가 상당히 심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래서 가장 우리 홍종학 후보자님의 정체성과 맞지 않은 재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자꾸 비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고요.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세 번째로 창업국가, 혁신성장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가장 문제가 우수인재들이 우리나라 창업하는데 잘 안 들어오고 있어요. 청년 창업을 보더라도 이게 뭐 요식업이나 이런 쪽으로 창업을 하는 것이 기술 창업이나 그런 데로 안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만약 후보자님께서 중기부 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어떤 정책을 제일 먼저 이 부분에 하시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네, 저도 우리 청년들의 사정에 대해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지금 중기부의 업무 현황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중기부가 지금 이제 창업서부터 그다음에 기술 지원, 인력 지원, 그리고 금융 지원, 마케팅과 그리고 수출 지원까지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자들에 대해서 정확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중기부가 새로 시작되는 부처인 만큼 아마 의지를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하고 아직 이 부분이 좀 계획은 세워져 있지만 예산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하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정말 이 부분에 관해서 소신을 갖고 다른 부처를 좀
리드해가면서 실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 네, 송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칠승입니다. 우선 중기벤처부 장관으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후보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말씀드립니다. 우선 한 가지 좀 정의를 좀 명확하게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장모님께서 수증자를 한 사람으로 지정을 하셨습니까, 최초에? 아닙니다. 이건 저는 그 장모님께서 어떻게 증여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당시 저는 상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원래 그 증여자의 의사가 여러 사람에게 주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 건물은 어머님께서 당신께서 오랫동안 갖고 오신 그 건물입니다. 네. 애착이 굉장히 크셨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쪼개기 증여라고 지금 야당 의원님들께서 정의를 내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하나였다면, 원래 한 사람에게 증여를 할 생각이었다면은 쪼개기 증여가 맞죠. 여러 사람에게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쪼갰다 이런 의미에서 쪼개기 증여가 맞는데 처음부터 여러 사람에게 증여할 생각이었다면 쪼개기 증여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한 공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어머니께서 결정하신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 그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나 추진했던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많은 기대를 준 것이 사실인데 최근에 이제 증여 문제가 나오면서 뭐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국민들이 좀 실망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장관께서도 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로 인해서 이렇게 실망하신 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해서 제가 꼭 그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 증여 가액이 이제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좀 크다는 것이 뭐 감정적인 이런 이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긴 한데 우선 내용을 살펴보면 증여 총액이 37억 5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 세 분에게 네, 37억 5천만 원이고 그 증여세로 11억 1,600만 원 정도를 납부하셨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세무당국에 혹시 숨기거나 은폐한 사실관계가 있습니까? 그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제가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네. 회계법인에 증여세를 더 납부하는 일이 있더라도 일반 시중에서의 관행을 따르지 말고 철저하게 세법에 의해서 납부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단지 이제 증여 가액이 좀 크다는 것이 국민 감정이 좀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 좀 있고 그러나 증여 가액의 약 30%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했다는 것은 또 분명한 팩트고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납부를 하려고 노력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뭐 장모님의 자산이었기 때문에 그 증여하는 그 분배에 관해서 뭐 간섭하거나 이야기하시기 좀 힘든 부분도 사실상 가족 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저와 상의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표리부동하다는 뭐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시는데요. 내로남불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는데, 제가 보니까 2014년 11월 3일자로 되어 있는데요. 19대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세대 이제 생략한 그 할증에 대해서 그 과세를 할증하자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뭐 취지도 좋고 또 당연히 이런 방향으로 법 개정이 향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사실상의 탈세를 막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장래에 증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뭐 이때도 상식적으로는 예상이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장모님께서 많은 자산을 가지고 계셨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대 생략을 하는 그 증여에 대해서는 할증과세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오히려 강화하는 이런 법안을 만드는데 참여를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표리가 동일하거나 표리가 일치하면 오히려 저는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현재 제도에서 그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본인의 이해관계와 다른 방향의 법 제정을
지지하고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높이 좀 평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나라 이 증세나 상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거는 중소기업 정책과도 굉장히 밀접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 네,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시장 경제는 근본적으로 양극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뜻한 시장 경제, 더불어 잘 사는 시장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항상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자들의 상속 증여세가 좀 높아져서 그리고 그것을 부자들이 잘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통합적인 사회고 그리고 세계 경제에 나가서 경쟁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 제 평소 지론이었고 지금도 그 지론에 조금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소신을 갖고 다른 부처를 좀 리드해가면서 실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 네, 송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칠승입니다. 우선 중기벤처부 장관으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후보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말씀드립니다. 우선 한 가지 좀 정의를 좀 명확하게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장모님께서 수증자를 한 사람으로 지정을 하셨습니까, 최초에? 아닙니다. 이건 저는 장모님께서 어떻게 증여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당시 저는 상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원래 그 증여자의 의사가 여러 사람에게 주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 건물은 당신께서 오랫동안 갖고 오신 그 건물입니다. 네. 애착이 굉장히 크셨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쪼개기 증여라고 지금 야당 의원님들께서 정의를 내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하나였다면, 원래 한 사람에게 증여를 할 생각이었다면은 쪼개기 증여가 맞죠. 여러 사람에게 세금을 원주월의 송기현입니다. 좀 저로서는 좀 답답하네요. 이게 우리 후보자님이 증여의 당사자입니까? 아닙니다. 네. 이게 장모하고 배우자 그리고 장모하고 손녀 이 사이에 증여하고 수증이 이루어진 건데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남편이 사회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배우자의 재산관계, 심지어 장모나 처형의 거래까지 뭐 이렇게 관여하고 책임지고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그렇죠? 네. 이게 부부별산제라서 부부 사이의 재산은 완전히 별개인데, 그 배우자의 재산 출처가 불명확하다고 하면 그것이 혹시 어떻게 잘못됐는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출처가 명확한 배우자의 재산에 가서 논란이 된다는 것이 저로서는 우리나라 사법 절차, 법체계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배우자님께서도 너무 그렇게만 얘기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장모가 증여하겠다는 걸 그걸 뭐 남편이 그 사위가 정치인이고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네, 좀 책임감을 느끼세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 저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밤을 새고 일을. 네, 존경하는 우리 송기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상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관여할 여지가 없는 사안이죠. 네. 또 하나 이제 우리 홍종학 후보자님께서 이렇게 많이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대기업이나 그 재벌이 찾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세력이 홍종학 후보자를 굉장히 그 견제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 배후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홍종학 후보자가 평소에 국회의원 시절에도 그렇고 우리 중소기업의 발전에서 누구보다 소신을 갖고 열심히 했다는 거는 맞죠, 그죠? 네, 소신이죠. 제가 중산층과 서민의 어려운 사정,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통감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한국 경제의 새로운 발전을 가져온다고 주장을 하는 가운데 우리 대기업 개혁을 많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아마 저도 그런 것 때문에 기득권 계층에서 견제가 상당히 심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래서 가장 우리 홍종학 후보자님의 정체성과 맞지 않은 재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자꾸 비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고요.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깊숙이 관여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제가 현직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달라고 했고. 어떤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의 감정이 있는 것은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에 후보자님께서 여성이고 이게 남편이 상대방이 이런
이 관계가 있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까요? 난 여기 이 사회적인 논의 자체도 일종의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좀 선입견으로 깔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남편이면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전 독자적인 거죠. 더 자기 혼자 받은 거면은. 근데 왜 배우자의 재산에 저 남편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까? 물론 법에 위반해서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법의 한도 내에서 배우자가 한다 그러면 남편이 그 이상 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그래서 절대 이게 홍준학 배우자 이 문제 후보자 이 문제는 이 문제가 될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이렇게 배우자 사이에 그걸 똑같이 한 몸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재산까지도 현행법은 분명히 부부별선대로 돼 있는데. 세 번째로 창업국가 혁신성장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가장 문제가 우수인재들이 우리나라 창업하는데 잘 안 들어오고 있어요. 청년 창업을 보더라도 이게 뭐 요식업이나 이런 쪽으로 창업을 하는 것이 기술 창업이나 그런 데로 안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만약 후보자님께서 중기부 장관이 되신다고 하면 어떤 정책을 제일 먼저 이 부분에 하시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네, 저도 우리 청년들의 사정에 대해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지금 중기부의 업무 현황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중기부가 지금 이제 창업서부터 그다음에 기술 지원, 인력 지원, 그리고 금융 지원, 마케팅과 그리고 수출 지원까지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자들에 대해서 정확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중기부가 새로 시작되는 부처인 만큼 아마 의지를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하고 아직 이 부분이 좀 계획은 세워져 있지만 예산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하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정말